고객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좋아하고 네.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무슨 뭐 대화의 기술이랄까 이런 책들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네. 네. 근데 보통 영업할 때 가장 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실감나게 네.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칭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한 50대의 중반의 여성을 만났어. 하수들은 어떻게 칭찬하냐면 만나자마자 칭찬을 해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너무 예뻐. 이것도 너무 좋지. 이렇게 1차원적인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네.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봐. 제가 대충 연배를 보니까 아드님이 한 중학생 정도 됐겠네요. 50대 중반. 스몰 토크지. 웃겠지. 근데 이게 아니야. 네. 실제로 뭐냐면 저희 아들은 대학 다녀요. 아니면 직장 다녀요. 그러면은 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어디 다니세요? 물어봤을 때 뭐 괜찮은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난 그걸 칭찬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엄마의 오랜 시간 동안의 케어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야만 키우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좀 너무 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보험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알려드리겠지만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 네. 오히려 반대로 많은 것들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 네. 여자 팀장님들이 네. 사무실에서 나리선 칭찬이 있어요. 나리선 칭찬. 뭐예요? 이거 뭐냐면 비꼬는 건데 네.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네. 그럼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네. 오늘은 뭐 저기 남자 고객 만나러 가나 봐? 네. 이러면서 이렇게 나리선 칭찬할 때가 있거든. 갑자기 지금 그게 확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옷 입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번 칭찬하는 걸 잘하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저도 습관이 됐어요. 고객님을 만났는데 실제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나왔대요. 네. 오늘 패션이 너무 예쁘세요.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상담을 하다가 저는 중간에 뭐냐면 상담 한 30분 정도 진행했어. 근데 진짜 예쁘게 입으셨다고.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네. 이러면 이게 찐이거든요. 이건 진짜 칭찬 같거든요. 네. 이 경지는 뭐냐면 나는 그게 진짜 칭찬이야. 그냥 칭찬하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의 좋아 보이는 거, 예뻐 보이는 게 뭐가 있는가.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훌륭해 보이고 이 사람이 칭찬받아도 마땅할 만한 뭐가 과거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스킬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칭찬받는 거를 네. 익숙해하지 않는데 네. 우리가 또 영업사원으로서 찾아내서 네. 영업사원이라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오늘 진짜로 옷을 좀 잘 입었나 보다. 이 사람이 칭찬하는 걸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관찰력이 또 좋아야 되고 그렇죠. 칭찬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늡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잘 아는 거지만 끝말 따라하기죠. 저는 끝말 굉장히 잘 따라하죠. 뭐 예를 들어서 힘들다 그러면은 그쵸 너무 많이 힘들죠. 끝말을 따라하는데 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많이 힘들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공감이 들어간 채로 따라하는 건데 하수는 좀 잘못 따라하잖아요. 하수들은 예를 들면 힘들어요 해보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면담 나갔어요? 네. 약속 잡았구나. 이 말을 따라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말이 사실 이 감정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네.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 끝말을 따라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보면서 네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객이 이런 거예요. 이거 옛날에 아는 친구한테 들어줬던 건데 진짜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그때 결국엔 깼어요. 네. 그러면 진짜 친하셨던 친구분한테 고객님은 잘 믿고 설명도 네. 충분히 잘 드리고 가입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깨셨구나.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객이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때도 얼마만큼 많은 고민을 하시고 깨셨겠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런 식으로 끝말을 따라하는데 여기다가 감정도 덧붙이고 내 진심도 덧붙이고 한다라는 훨씬 더 좋은 따라하기가 된다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부 설계사분이 여럿 있는데 그 부부 설계사분의 남자 팀장님한테 집에서 이 여자분이 밖에 나와서 일하실 때 아이도 지금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더 힘들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공감을 좀 해줘야 된다. 그 사람 너무 외롭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공감해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감이 그냥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힘들어서 출근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팀장님의 공감은 뭐냐 그래? 그러면 힘들면 쉬어. 이건 공감이 아니다. 네. 왜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는 이제 내 행동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라 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고객님 제 고객 되시면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해드리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없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제가 생판 모르는 나무를 만나서 생판 모르는 분께 전화를 드렸고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면서 저는 생각보다 고객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었고 생각보다 고객님한테 제 이야기를 존중받고 잘 들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을 꼭 제 고객으로 만들고 싶고 고객님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많은 분들을 소개받아서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 진짜 잘하려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선물 하나 사왔어. 네. 고객님 이거 오면서 제가 챙겨왔을 얘기 아니라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이거 제가 지난달에 네. 지금 제가 제안드린 건 뭐예요? 메리츠 화재지만 네. 교보생명에서 일을 잘했다고 막 이런 걸 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이번 달에 상담하는 고객분들 중에 제가 지난달에 받은 상품을 제 이야기 제일 잘 들어주는 분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가져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네.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죠? 이 지금 1번 뭐 칭찬해라, 꿀말 따라해라, 뭐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다수가 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좀 생색내기야. 근데 그 생색을 네. 좀 고급스럽게 내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짜치지 않는다고 그쵸. 정말 좀 고급스럽게 이 생색을 내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짜치지 않냐면 네. 전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보험을 팔고 싶다보다 이 생각이 좋거든요. 예쁘실 때 이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이 진짜 진심이 되니까 그런 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좋아하는 말투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객은 모든 게 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장점이면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설계사분들을 만나도 네. 마찬가지고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게 다 좋아. 네, 그러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외려 네. 단점을 내가 먼저 오픈해서 알려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단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점이 있는 걸 알아도 그래 장점이 좀 더 큰 것 같으니까 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단장님이 최근에 강의한 영상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객님 혹시 이 보험 상품 지금 가입하고 계신 게 과거에 표준치로 가입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부담보도 걸려있고 할증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나오는 최근 출시되는 유병자 안편 상품 바꾸시면 부담보도 없고 할증도 없네요. 네. 이렇게 좋은 걸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안편 상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보험료 산정될 때 약간 올라 있는 정도는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보상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중간에 단점을 살짝 섞어주는 거죠. 치명적이지 않은. 그렇죠. 상기납 종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객님 이거 막 7년 내고 10년 있으면 환급률 몇 프로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어떤데 그냥 막 목돈 모으시고 다 좋아. 네. 단점이 없어. 근데 유일한 단점은요 고객님 약정되지 않은 시간을 깨시면 해지한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애초에 우리는 이거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중장기 플랜으로 가입하는 거고 가입하지 않고 이 기간까지 가야 고객님 원하는 목적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죠. 근데 이 화법이 너무 좋은데 네. 이거를 잘못할 경우에 네. 단점이 두드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네. 갑자기 고객이 그 얘기를 듣다가 네. 중기에 해지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내지는 적게 받는다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진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진짜 고수는 한 번 더 파.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놓고 네. 이거를 상쇄할 만한 기가 막힌 RP를 준비해놨거든. 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먹힐 수 있다는 거지. 이를테면 중간에 해지하면은 환급금이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강제성이 있어서 목돈을 모으기 좋다 라던가. 보험회사는 중간에 해지하면은 환급금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이자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다. 네. 고객님이 이기냐, 네. 금융사가 이기냐. 약간 실제로 단기납 종신이 납입기간 중도에 해지려면 해지환급금을 덜 주는 대신 환급률을 또 높게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냥 아예 까놓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에서 그냥 환급률만 가입한 분들 이런 것도 설명 안 듣고 분들 다 깰 거다. 그 해지환급금을 드리는 거다. 고객님은 저와 같이 1차 미팅, 초회면담, 2차 면담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는 후에 가입하시니까 이런 느낌으로. 어쩌면 그걸 깨는 미련한 사람들의 해지환급금을 내가 받는 거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이 있어서 정리하면 꼭 장점을 몇 가지 얘기했다면 단점도 네. 극복 가능한 단점을 한두 가지 정도는 섞어줘라 네. 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고객의 사소한 것을 네. 내가 기억해놨다가 네. 그걸 반드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근데 그런 방법 중에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네. 저도 사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소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네.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잘 해놨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보 수집을 내가 보일 수 있는 데다가 잘 기록을 해놓는 건데 맞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핸드폰인 것 같아요. 어. 네. 핸드폰에 네.
그 사람의 대화명을 저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녀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죠. 전화가 올 때 이름이 같이 떠. 전화를 받다가 네. 아, 혹시 그 아들 웅이는 잘 지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고객이 맞아요. 내 아들 이름을 기억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업적인 것들도 될 수가 있는데 네. 초회 면담을 했어요. 그때 막 이런 사람 직업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 이분이 마트 캐셔인 거예요. 캐셔. 네. 그거 알고 지나갔어. 왜냐면 고지문을 받아야 되니까. 2차 면담하고 체결 면담이 다 끝난다고 다음에 선물을 주는데 이걸 주는 거예요. 이런 테이핑? 오래 서 있는 분들 무지개만증을 예방하는 깔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물로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캐셔로 일하시면서 다리에 부종도 많고 하다고 하셨는데 네. 요새 가장 핫한 인스타그램에도 되게 핫한 아이템인데 제가 그거 생각나서 좀 선물로 저 믿어주신 신뢰에 대한 대가로 좀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네, 알고도 당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 진짜 센스 있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뭐 택시기사다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신다 이러면은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해놨다가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적절한 비유를 들 때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해놔가지고 다시 언급을 하면서 상담을 이어나가면 고객들이 몰입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사소한 거여도 되고 그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네. 저는 실제로 제가 단장님네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제가 너무 감동받으면서 눈물 흘릴 뻔했던 기억이 뭐였냐면 네. 제가 사실 이 장거리 비행 여행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 여행을 가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단장님네 지사님 보셨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돌아오기 전날 저한테 여행 티켓 번호를 달라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사기치지는 않을 거니까 네.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드렸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사장님이 자리를 예약을 해주셨잖아요. 큰 대로. 그래서 그걸 탁 당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면서 이걸 기억을 해주셨다고? 그쵸. 네, 이거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객의 정말 사소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막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정말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과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분들 기억해서 챙겨주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고객분들을 좀 잘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상담할 때 쓰신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체크할 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특히나 뭐 1년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작년에 출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애기는 지금쯤 돌 지났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기억해? 라고 하는 것들처럼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소하게 기억할 만한 것들. 하지만 고객이 이 사람 나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수많은 원오브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온리 원으로서 이 사람한테 기억되고 있구나 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언급해 주신다면 고객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